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로인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늘 빌 게이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왜 통화가 이루어진 거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제가 어릴 땐 다들 이제 장래희망이 빌 게이츠였는데, 네, 지금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선 재단이죠. 그렇죠. 이 재단은 지금 세계 민간 재단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이츠 부부가 이제 설립을 한 거고요. 운영 목적을 보면은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위기 대응을 위해서 빌 게이츠 측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원해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오전 10시부터 한 25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모범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라면서 개발도상국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중요성 이거를 특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게이츠 재단이 같이 출자한 라이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금 모임인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제기구들에 우리 정부가 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고 우리 정부의 지원하에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대통령과 통화를 원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대응이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세계 각국의 우리 대응이 모범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맥락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방송에서도 다 다뤘듯이 우리가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아직 경제는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좀 경제적 영향을 우려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가 뒤늦게 폐쇄적인 대책으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 실패했다. 이런 것과는 그래도 대비해서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 건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안정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건이 남은 숙제인 거고 이걸 이제 잘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빌 게이츠와의 통화에서 확인이 됐듯이 이 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협력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진단 키트와 이제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은 진단 검사를 지금 우리처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 특별진료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염병 연구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진단이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즉 이제 민간 업체가 개발한 키트 를 국가기관이 승인을 하고 이걸 일선에 공급을 해서 대량으로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인프라가 이제 그들은 없었던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많이 보도가 됐지만 사태 초기부터 민간 업체들이 우리는 진단 키트 개발에 상당히 속도를 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도입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든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어떤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진단 키트에서도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단 키트 수출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시장에서 우리가 강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지금 수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언론에서는 방역 한류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개발 업체들의 주가도 이제 크게 올라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지난 1월하고 비교할 때 거의 이제 주가가 이제 한 3배 가까이 폭등한 이런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른바 바이오 기업 또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데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는 건데 즉 이 겪어본 일이 없는 사태를 눈앞에 둔 세계의 이제 바이오 그리고 제약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사례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위기를 해결하는 좀 윈윈하는 이런 이제 희망적인 모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인 출신인 빌 게이츠도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 치료제 개발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의 얻은 이제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 2,100억 원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 그다음에 생물 안전 시설을 민간에 개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 이런 것 같이 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어떤 공적 자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장관들에 대해서 이 이제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행정 지원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과기부나 복지부 힘으로 부족하면 이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메시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앞으로 이런 바이오 산업을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또 삼고자 하는 그렇죠.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뭐 휴가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수요일 오전에 출근했다가 조퇴한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이제 휴가를 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의 뭐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이 곧 사퇴할 것이다. 사퇴하려고 이렇게 휴가를 길게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골반 쪽에 지금 염증이 생겨서 자리에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차 휴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채널A 기자랑 검사장 고 얘기가 또 계속 감찰 대상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죠? 그렇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윤석열 총장은 우선 채널A 등으로부터 이 녹취록을 입수를 해서 사실 확인부터 해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찰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검은 지금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7명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8명으로 어떤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한 감찰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양측이 충돌하는 모양새여서 또 내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감찰 이전에 진상조사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인권부. 그렇습니다. 인권부라는 건 이제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한 어떤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에 이 검찰이 설치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와의 유착, 이 사건을 뭐 권한 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사 대상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차원 여기서 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뭐 겁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뭐 이런 수단으로 이제 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동원된 이걸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게 결국 감찰이 실시되면 일종의 강제 수사가 동반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은 계속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뭐 어떤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막 산적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도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사부에 배당이 된 상황인데 총선 끝나고도 이 검찰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